자, 앞에서 사업계획 정리할 때 이제 부지개요와 건설개요를 정리했는데 요 내용이 어디 쓰이냐면 부지비용과 건설비용을 추정하는데 제일 핵심적으로 사용되겠죠. 그중에서 이제 부지비용까지 했으니까 이제 건설비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설비용. 건설비용, 토지비용, 그러니까 부지비용이 토지 매입 비용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합산됐잖아요. 그것처럼 건설비용도 핵심적인 공사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더해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토지 매입만큼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건설 부분에서는 다 짓고 나서 보존 등기하는 비용이 하나 더 포함이 돼요. 그 항목들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공사비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진짜 공사비, 건설회사에게 지급하는 공사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직접 공사비라고 합니다. 직접 공사비가 먼저 나가고요. 저 공사하려면 설계해야죠.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감리해야죠. 그리고 이런 그 설계대로 공사가 되는지 하는 그런 법정 감리 외에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같은 것까지 하고 나면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사업 관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걸 하는 회사에게도 수수료가 나가겠죠. 그 사업 관리비를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이 직접 공사비 말고도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타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뭐 가설, 사무소도 만들고 등등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잖아요. 그건 토지 매입 비용도 있지만 그 이후에 소요되는 건설 비용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토지비와 건설비를 포함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데 그때 아까 이미 반영했던 이제 금융 수수료 그거는 이제 파이낸싱 이루어지는 시점에 일시불로 금융기관한테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실제로는 공사 기간 동안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 그 자금을 사용하는 동안 이자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 이자는 보통 건설 자금 이자라고 해서 건설비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온갖 비용들이 이제 들 수가 있어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부담금, 교통 유발 부담금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항목들이 사업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 금액도 세금처럼 좀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굉장히 그 특성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가 하는 정도 수준의 사업성 검토에서는 부담금이라든지 다른 온갖 비용들을 다 포함해서 공사비의 일정 비율 뭐 이렇게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지면 이제 보존 등기를 해야죠. 그때 보존 등기 비용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공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보존 등기 비용에는 여기서도 역시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취득세하고 같이 나오는 이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가정들을 이제 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직접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가정은 평당 공사비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오피스 지을 때 한 400에서 500만 원 그리고 뭐 잘 지으면 뭐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한 뭐 480만 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얘는 단위가 사용자 지정해서 100만 원 단위로 하시오 한 다음에 퍼, 평 이렇게 하면 이게 숫자가 너무 이제 작아져요. 그래서 소수점이 좀 있는 게 낫겠죠? 보기 편하게 이제 세 자리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480만 원이라는 게 좀 눈에 잘 보이죠? 빨간색으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설계비는 평당 8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얘는 단위가 100만 원 단위로 하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8만 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단위를 원, 퍼, 평이라고 적어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게 8만 원이구나 하는 걸 알지 원자가 없으면 저게 이제 굉장히 큰 금액으로 눈으로 이제 읽히겠죠. 물론 둘 다 입력은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이제 중요하니까요. 감리비는 이렇게 연면적 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공사비에 연동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공사비가 계산이 되면 그 공사비의 한 1.15% 정도 지출이 된다. 공격률에 따라서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관리비, 기타 공사비 다 마찬가지. 보통은 이제 직접 공사비가 가장 핵심적인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해서 사업관리비는 한 0.5%,
그리고 기타 공사비는 한 5%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다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크기가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건설 자금 이자는 여기서 계산할 수 없어요. 그죠? 조달 계획이 다 끝나고 공사 기간에 따라서 돈이 이제 이자가 얼마나 나갈지는 별도로 계산을 해야죠. 그리고 부담금 등도 똑같이 직접 공사비 한 5% 정도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으면 직접 공사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는 평당 480만 원인데 총 몇 평이냐면 참조할 때 셀을 잘 골라야 돼요. 연면적 여기다 곱해야죠. 이렇게 나옵니다. 얘의 이제 표시 형식도 할 때 미리 여기까지 다 해놓겠습니다. 미리 해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비는 연면적은 그대로 두고 F4였죠. 네, 그 다음에 단가만 따라 내려오면 된다. 그래서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고정을 잘못했죠. 그러면 이제 설계비도 직접 공사비처럼 연면적 평당 얼마니까 직접 공사비 계산한 셀에서 저 위에 있는 연면적 셀을 고정을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얘를 드래그 하면 이제 설계비가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감리비나 뭐 사업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직접 공사비 곱하기 1.15%죠. 그러면 이제 5억 5천100만 원이 나오는데 이때 위에 나온 직접 공사비를 고정을 하고 밑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나머지 비용도 좀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관리비는 직접 공사비의 0.5%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자금 이자는 나중에 이자가 계산되면 그때 이제 끌어올 거고요. 부담금도 직접 공사비의 일정 비율이니까 그냥 이 셀을 Ctrl C 해서 Ctrl V 하면은 값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고정된 건 고정돼 있고 따라올 건 따라오고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공사 비용의 계산이 대충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비용 총 합계는 요 밑에 있는 셀들을 더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건설자금 이자가 계산이 되면은 금액이 조금 더 커지겠죠. 그다음에 보존 등기 비용은 취득가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그 세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득가액이 얼마냐면 저 위에 있는 건설 비용입니다. 사실 세법상 이 취득가액의 범위는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항목들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건설 비용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도 이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공에서 보존 등기할 때 이제 취득가액이 얼마인가 계산하는 것은 세무 전문가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저 공사 비용의 합계가 대략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얼마냐면 보통 2.8%.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0.2%.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0.16%입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3.16%인 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보존 등기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는 해서 공사 비용 곱하기 요거 하는데 공사 비용을 고정해야죠. 그죠? 그런 다음 얘를 아래로 끌어주면 이제 세 가지 세금이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의 합계도 미리 구해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가지 비용을 더하면 이제 그게 건설 비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역시 공사 비용과 보존 등기 비용으로 나누어서 좀 박스를 해주고 그리고 이 건설 비용을 이제 좀 진하게 하면 표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비에서 봐서 알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금융 비용들, 금융과 관련된 담보 설정 비용, 그 다음에 건설 자금 이자 이제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이 금액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비나 보존 등기 비용,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토지 매입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증가할 거예요.